혹시, 내가 과거에 그런 일만 없었어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요, 만약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과거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목표에 있다고 본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우리 자신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아들러 심리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고 우리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힘은 뭔지, 그리고 삶의 청사진이라는 생활 양식이 대체 뭔지도 알아볼 거고요. 또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까지 이 5단계만 딱 따라오시면 아들러 이론의 핵심 완벽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과거가 아닌 목표에 대해서. 보통 심리학 하면 프로이트를 많이 떠올리시죠? 프로이트가 모든 원인을 과거에서 찾았다면 아들러는 시선을 완전히 반대로 돌립니다. 어디로요? 바로 우리의 미래 목표로요. 이 관점의 전환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할까? 그 진짜 이유가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 어떤 목표 때문일까요? 아들러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들러는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뭔지 알아야 한다고 봤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허구적 최종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허구,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목표예요. 마치 옛날 뱃사람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던 것처럼요. 내가 언젠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거야 라던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될 거야 같은 그런 가상의 목표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럼 그 최종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엔진, 그 동력은 뭘까요? 아들러는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지금의 부족한 나에서 더 나은, 완전한 나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 말이에요. 보통 열등감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나 열등감 있어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들러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봤습니다. 열등감은요, 약하다는 증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이 점프하려고 잠시 몸을 움츠리는 것과 같다고 봤죠. 그러니까 모든 성장의 아주 건강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건강한 노력, 이게 바로 우월을 향한 노력입니다. 여기서 우월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남을 이기고 남보다 더 잘나지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으로 나아가려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능적인 힘, 이게 바로 우리를 평생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들러 이론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바로 열등감과 열등 콤플렉스의 차이인데요. 건강한 열등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연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난 어차피 안 돼.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만들면 이건 더 이상 연료가 아니라 우리 발목을 잡는 열등 콤플렉스라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이 우월을 향한 노력을 할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들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전략, 일종의 삶의 로드맵을 만들어 간다고 봤는데 이걸 바로 생활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활 양식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인생이라는 게임을 헤쳐나가는 나만의 공략법, 나만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OS처럼 아주 어릴 때, 보통 4, 5살쯤에 딱 세팅이 되어서요. 그 이후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반응하는 모든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인 셈이죠. 아들러는 이 생활 양식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기준은 2가지인데요. 사회적 관심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활동 수준이 얼마나 높냐 이거예요. 보시면 남을 지배하려는 지배형, 남한테 의존하려는 획득형, 아예 문제를 피해버리는 회피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세 유형과 달리 사회에 기여하려는 마음도 크고 활동 수준도 높은 이 사회적 유형형만이 유일하게 심리적으로 건강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어릴 때 정해진 생활 양식대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싶으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들러 이론의 가장 빛나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창조적 자아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유전이나 환경이라는 일종의 재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멋진 요리를 만들지, 어떤 작품을 빚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예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창조적인 힘, 이 예술가적인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펼쳐야 할까요? 아들러는 그 무대가 바로 사회,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라고 단언합니다. 아들러에게 인간의 모든 고민, 모든 문제는 결국 사회적인 문제였거든요. 앞서 건강한 생활 양식의 기준으로 잠깐 나왔었죠? 바로 사회적 관심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인맥 관리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나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협력하려는 마음, 인류애 같은 더 큰 개념이죠. 아들러는 이 사회적 관심이야말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즉 시금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관심은 어디서부터 배우게 될까요? 네,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그 첫 번째 학교는 바로 가족입니다. 아들러는 이걸 가족구도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 부모님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형인지, 동생인지, 외동인지 같은 출생 순서까지도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만의 안경, 우리만의 렌즈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아들러의 이론이 우리가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부적응적인 사람이라고 봤는데요.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딱 세 가지 있다고 봤어요. 바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인생의 과제에 맞설 용기,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상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활 양식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죠. 특히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요, 잘못된 방식으로라도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려고 해요. 아들러의 제자인 드라이커스는 이 잘못된 행동 목표를 3단계로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관심을 끄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른과 힘을 겨루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예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낙담에 대한 유일한 처방전은 뭘까요? 바로 격려입니다. 근데 여기서 격려는 와, 잘했다 하고 결과만 칭찬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들러가 말하는 격려는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임을 믿어주고 삶의 과제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내면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러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이 격려인 거죠. 결국 아들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이 하얀 캔버스 위에 스스로의 의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창조적인 화가라는 것. 정말 생각할수록 힘이 나는 관점 아닌가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이라는 그림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따뜻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아들러가 말한 가장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